액션이면 액션, 새로운 카드야? 너 이거 다 담아야겠다. 아우씨. 잘 나왔어요? 개그면 개그, 미친 새끼가 경찰한테 약을 뺏겨? 매력있는 빌런. 우리 마동석 형님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비슷한 밟아. 야, 너 그러다 혼난다. 초롱이와 함께 말이죠. 범죄도시 3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자고 있을 캄캄한 새벽,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려 창고 안에 있는 야쿠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야쿠자를 미행하던 경찰을 죽여버리죠.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한 여자가 떨어져 죽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데 사망자 혈액에서 치사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됩니다. 사망자 혈액에서도 마약이 검출됐어요. 그럼 사망한 후에 누군가 던졌다. 그녀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고 난 뒤 누군가에 의해 밑으로 떨어진 거죠. 마동석은 마약의 출처를 찾아내기 위해 이곳저곳을 수색하는데 한 클럽에서 일본 야쿠자들이 신종 마약을 유통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체포한 이들 몇 명을 진실의 방으로 똑바로.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 신문, 공급체계인 야쿠자를 붙잡고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을 발견하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마약은 일본 야쿠자 중 한 명이 부하들과 함께 빼돌린 거였고, 그것을 찾기 위해 조직의 칼잡이 리키가 한국에 들어오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신종 마약을 노리는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미친 새끼가 경찰한테 약을 뺏겨? 바로 주성철. 그는 이 마약을 중국 부자에게 팔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하는 인물이죠. 그의 정체는 이 영화의 반전 매력이기도 하기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튼 주성철은 경찰이 압수한 마약을 되찾았고 야쿠자에게 포장을 다시 해오라며 이 마약을 맡기죠. 그런데 조직에서 리키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야쿠자는 이 마약을 숨기고 잠수를 탑니다. 덕분에 중국과의 거래는 무산되고 주성철은 분노하죠. 칼잡이 리키는 마약을 빼돌린 야쿠자를 찾아내는 데까진 성공하지만 끝까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는 야쿠자를 결국 죽여버리고 마동석, 주성철, 리키 이 세 사람은 서로만의 방법으로 마약 찾기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 마약은 마동석이 찾아내죠. 하지만 마동석은 이 마약을 미끼로 주성철과 야쿠자 조직을 일망타진하려는 작전을 세우는데 과연 마동석의 작전은 그들에게 통할까요? 그리고 마동석을 마주한 이 빌런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압도적인 타격감, 새로운 장르라 일컬어지는 마동석의 영화 범죄도시 3편이었습니다. 아, 이런 걸 어떻게 힘으로 열어? 이거 머리를 써야지. 그렇지. 빙고. 이런 씨. 뒷이야기입니다. 저는 범죄도시 3편을 개봉 당일에 보고 왔습니다. 서둘러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역시나 마동석 영화 다 왔다 한 줄로 요약이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범죄도시 특유의 마동석의 빵빵 터지는 개그도 있었고, 넌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똑바로 얘기 안 하고 뒤지는 거야, 알았어? 압도적인 타격감의 액션은 뭐 말해 뭐합니까? 마블에서도 인정해 캐스팅한 분인걸요. 그리고 범죄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력자, 또 못살게 구네. 개X네 진짜 이씨. 불렀냐?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장희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그에 뒤지지 않는 초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비슷한 밟아. 야, 너 그러다 혼난다. 원투. 극장에서도 초롱이가 나오기만 하면 대사를 치지도 않았는데 이미 관객들이 웃고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올 때도 초롱이 너무 귀여웠다는 말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만큼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였던 거죠. 이러한 장점만 봐도 충분히 극장에서 재밌게 볼 영화지만 분명히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빌런과 스토리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범죄도시에 나왔던 빌런들이 정말 잔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은 하지만 스크린에서만큼은 그들이 나오게 되면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연기에 압도당했으며 하는 짓거리를 보고 있자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고 소름이 돋았었는데 이번 악역은 전작에 비해 매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준영 님이 연기를 못했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그 캐릭터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범죄도시 1편에서의 장체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었기 때문에 역대급 잔인함을 보여주었고 뛰어난 머리와 눈치로 경찰들을 따돌리는 문물을 모두 겸비한 그런 빌런이었습니다. 게다가 윤계상님의 첫 빌런 역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소화해내 극찬을 받았었죠. 휴지를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냐, 세금도 안 내는 새끼가.
혼자야? 이 편에선 강해상 역을 맡은 손석군 님도 매력적인 빌런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곳에서 튀어나오는 예측할 수 없는 캐릭터. 돈을 위해서라면 눈이 뒤집혀 앞뒤 안 가리는 무대뽀였죠. 그리고 그 둘의 공통점은 무기를 쓴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빌런은 무기보다는 격투술을 쓴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 할 수 있지만 격투로는 이미 마동석의 이상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면 유연한 다른 기술로 마동석을 맞닥뜨려야 하는데 이번 영화에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관객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전원과의 싸움에서 유일한 변수는 무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 변수를 만들어낼 두 번째 빌런이 칼잡이 리키였던 것 같은데 15세 관람가를 받아내야 했었기 때문일까요? 잔인함이 조금 떨어져 분명 화려했지만 아쉬움이 남았죠. 이미 칼에 대한 제 눈은 귀멸의 칼날로 높아졌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찾고 찾는다면 나올 단점들이지 영화가 재밌다는 사실은 변치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도 어렵다고 하는데 많이들 보러 가셔도 좋을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최대한 스포를 자제해서 만든 영상이기도 하고요. 범죄도시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특히나 4편에선 얼굴만 봐도 빵빵 터지는 원조 조력자 장이수가 나온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1, 2도 정말 다 재밌고 순서도 상관이 없어서 시간이 남는데 뭐 볼 거 없나 하시는 분들에겐 이 두 편을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 저는 쿄자리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해. 너 말이야.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